안녕하세요. 7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FOMC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이제 30일부터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7월 달은 동결에 대한 요게 사실상 지금 거의 확정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보는 건 9월인데 9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떻다? 현재가 5.5잖아요. 근데 5.5가 0%고 나머지가 전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9월 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100% 잡히고 있구나.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FOMC가 끝나고 파월의 의장의 발언에서 이 향후 힌트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차근차근 2달 정도 동안 반응하는 모습 나타나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첫 금리 인하 때 가장 큰 상승을 이제 예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9월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죠.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2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97% 잡히고 있고요. 3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대략 한 6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라도 하반기에 크게 올라가든 좀 적당히 올라가든 결국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대로 이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 연말에 계속될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는 최대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다우에 편입된 우량 기업 30곳 중에 10곳, 그리고 S&P 500 구성 기업 중 이 171곳이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30, 30일, 8월 1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마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동시다발적인 시너지가 시장 전체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도 요거 영향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이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괜찮은 변동성을 먹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간 WTI 기준 75.81달러로 마이너스 1.75% 하락 마감하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있겠지만 중국의 소비가 준다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쪽이랑 러시아 쪽의 움직임이 어떤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련 이슈 때문에 상승, 달러도 상승했고요.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조금 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대선 관련해가지고 해리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직 트럼프가 유리하긴 한데, 확실히 각 이 정당마다 정책의 방향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는 이쪽 양쪽 테마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11월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습니다. 투자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엮여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년에 이제 최고의 호황이 왔을 때 한 번 더 가겠구나 정도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곧 있으면 새로운 폰이 나오는데 부품사들 지금 실적 올라간다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 외에도 BH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엮여 들어가는 종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로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 판매량이 증가해가지고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 거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전기차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최근에 뭐 HL 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모비스 등등등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어서 이거 관련으로도 일단 여러분들 알아는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차가 판매량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 기술 자체도 멈춘 건 아닙니다. 지금 무선 충전부터 시작해서 이 충전 쪽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전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인프라
이 계속 깔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거 괜찮을 수 있겠죠. 내연기관의 상품성을 넘어서는 순간이 어느 순간 특이점 마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기차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사람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조금 없이도 팔리는 순간 전 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많은 대기업들에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산 로봇 쪽으로도 이 LIG 넥스원에서 인수했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이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쭉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행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최장 적자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엮여있는 LCC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그런 종목들 실적이 계속 좋아? 일단 한번 지켜봐도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 봐도 되겠죠? 나가는 게 있으면 이 끌고 오는 것도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으니까 여기에 연동해서 실제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 이 역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석유, 화학 이외에도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섹터가 있거든요. 여기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은 빠르게 선반영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 모습이 안 나오게 되면은 아래에서 좀 더 길게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차근차근 일단 다른 거 먼저 보다가 얘네가 이제 힘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보는 식으로 전략을 구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30일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얼추 이제는 좀 바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짚는다면 뭐가 핵심이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 떨어지게 된 데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체코 원전 이제 협상자 우리가 받았으니까 기대감의 해소로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밥캣을 쪼개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이제 혼란, 이로 인한 매도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한번 더 빠지게 되었다. 근데 일단 두 번째 밥캣 혼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었다 보니까는 인정받는 자산의 가치가 2에서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인정받는 100%짜리 주식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이게 좋을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걸 디테일하게 적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첫 번째, 체코에 대한 기대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소가 되었더라도 이 후속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다? 지금 이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밀어줄 것이냐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한 게 뭐냐? 원전 산업 정권 바뀌더라도 혹시나 이게 영향 받을 수 있으니 영향없게 특별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원전을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고 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탈원전 이슈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금융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푸시를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그 환경 자체가 되게 풍성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폴란드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체코 다음 뭐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우리가 따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유럽부터 해서 이 친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미국, 프랑스, 한국 중에 이 한국이 이미 어느 정도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장 큰 먹거리는 결국에 원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주기기를 독점 납품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꾸준하게 체급 자체가 수주 잔고와 함께 엮여가지고 주가도 여기에 반응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국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된 테마들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요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소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ESS거든요. 에너지를 딱 만드는데 저녁에 사용 안 하면 그 전기가 버려지잖아요.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ESS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수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든지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 중에 일부라도 점유율을 꾸준하게 수소가 빼앗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도 단위가 꽤 세거든요. 네, 다 돈이죠 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로 이제 상용한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꾸준하게 나왔던 항공기 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도 이제 생각할 게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요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는 요 관련 테마로 보시면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솔직하게 나쁠 건 또 없기 때문에 다음 뭐 체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든가 후속 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고가 된다면 그때 좀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계속해서 빠지는데 수급이 어떻게 잡히고 있다? 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 누군가는 이 가격대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산은 과거부터 외국인이 사모으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데 물량을 모아간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결국에는 요거 회복 가능성 높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관만 조금 더 컴백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연기금 컴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V자로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좀 수월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개인만 조금 더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최고로 기다렸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올라가더라도 아마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한 번에 가는 건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 위쪽이 원래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긴 했거든요. 23,500원부터. 그런데 지금 요거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날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 개인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받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물려있는 개미가 되게 많으면 이 사람들 털어낼 때까지 요 아래서 횡보하면서 막 미끼를 날리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데 좀 시간 이런 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본다면 이 박스권을 우선으로 보되 소화 못하면 시간 길어지고 소화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한번 더 갈 수 있다. 요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21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1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저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23,500원까지 우선 보는데 저 부분 매물대 다 소화한 다음에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이제 크게 위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 추세가 유지되면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소화 어떻게 할지는 좀 많이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잘 들리셨을지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요거 글로 쓰면서 마지막 영상까지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원전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수급적으로 최근 하락 외국인이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이 매집하게 된다면 이거는 걱정거리가 많이 줄어드는 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지라인은 121선 보면 될 것 같고 올라갔을 땐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추세 반전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 딱 갔는데 위에 있는 매도 물량, 이 개미들 물려있는 자리를 소화하게 된다면 빠르게 가는 거고, 소화 못한다면 질질 끌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후속 뉴스를 통해서 다시 후속 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더 다루도록 할 테니까 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만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제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시원한 곳에서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